저는 보수 진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부에 썩은 한부도 돌이내야 그것이 앞으로 제대로 된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감춰주고 우리 편이라고 또 덮고 이렇게 넘어가면요, 나중에 중증으로 어느 날 한 방에 휙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영에, 새누리당에 제대로 된 변화가 올 때까지 새누리당을 질타를 하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행태로 당을 운영할 때까지 계속 질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치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보수의 개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 정도는 충분히 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을 위해서 저 그동안에 애 많이 썼습니다. 자, 일부는요, 저보고 황 소장 맨날 새누리당 비판한다 어쩐다 하는데요. 그래, 그거 잘못하면 비판해야지요.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덮어놓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겨서 서민들, 다수 중산층과 서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선거 이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데요? 2008년부터 새누리당이 선거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신 차립니까? 과감하게 저는 질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보고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짖어봤자요, 저는 제가 갈 길 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자, 여당의 비례대표 공천 후폭풍이 심하다. 배심원단 이완구 책임져야 된다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언론이 다루지도 않지요. 자, 오늘 이 김무성 대표가 5개 지역의 무공천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그건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국민공천 배심원단이 비례대표 공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완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배심원단은 단장이 서울대학교 이왕재 교수입니다. 이 새누리당 배심원단 누가 구성했습니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하고 당에서 구성한 겁니다. 이분들 보고요, 맡아달라고 사정해서 만드는 거지, 이분들이 하겠다고 와서 한 거 아닙니다. 배심원단 분들도요,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도층 인사이자 명망가, 그리고 보수 진영에 애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여의도 당사를 찾았어요. 이완구 공관위원장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공천 작태를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자, 이들은 성명서에서요, 새누리당 공관위는 배심원들이 비례대표 명단을 검토하기도 전에 공천자 명단을 언론에 발표를 해버렸다면서 배심원단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손이나 드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언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요, 이래도 덮고 가고 저래도 덮고 가고 했지. 저는 이분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이왕재 교수님 이하 이 새누리당 국민 배심원단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이어 공관위원장이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로 배심원들을 모독하는 형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저질러온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공천 작태로 인해 발생하는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당 청년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청년이나, 청년들 분명히 했죠. 33살, 40살. 근데 당 청년위원회는 이 청년들이 어디서 굴러온 청년이냐 이겁니다.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된 사람이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인물이다 볼 수 없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시민단체 이름을 가지고 비례대표가 됐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관위원 최공재, 이분의 형이 최홍재로 은평 갑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무장, 즉 공관위원 최공재의 형 최홍재의 선거 사무장 부인이 이번에 6번인가 받은 신보라 후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월호 시체장사 등의 발언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김순례 후보, 전북 완주군 군의원의
남편 송기순, 탈북자도 모르는 탈북자 김규민 후보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보라 씨는 6번이 아니고 비례 7번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 신보라 씨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중에서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1번이라고 해당되는데, 최공재 공관위원회 진영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최홍재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의 아내다. 자, 이 뭐 한번 보십시오. 동생은 공관위원, 형은 은평갑에 공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평갑 공천자의 사무장의 아내는 또 7번에 공천받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은평을에 있는 유 후보도 이 최홍재 후보 또 친구라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형은 선수, 동생은 심판에서 이제는 형의 사무장은 또 비례 확정. 자, 이 부분을요, 공관위는 이 최홍재 공관위원을 형을 갖다가 심사하는 데서만 배제하는 선에서 봉합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또 이거 비례대표 신보라하고 또 연결되면서 새누리당에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분이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나 노동개혁 당시에 간담회 몇 번 초대되었지만은 이분이 왜 청년 대표인가 하는 부분에 당 내부의 청년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제기되었어요. 자, 뭐 엮으면 말이 된다라고 보지만은 새누리당은 이런 논란에서 떳떳하게 좀 처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느 당이나 비례대표를 발표하고 나면요, 시끄럽습니다. 근데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지금 비례대표 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발표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발표하고 난 뒤가 더 시끄럽습니다. 자,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배심원단, 이분들이 비례대표의 명단 후보들을 보고요, 새누리당에서 안을 짜서 1번부터 뭐 한 25번 또 한 42번까지 발표했지만 누구누구 다 쭉 해놨으면 이 배심원단이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고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분들의 의견을 거쳐서 이분들의 사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발표하는 게 공관위가 상식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이제 명단 보는데 짜여져야 명단을 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할 일은 별거 없습니다. 짜는 것도 새누리당 안에서 하지 뭐 이분들 보고 짜라 하겠습니까? 실세들끼리 짜서 넘겨주면 이분들은 그 명단을 보고 의견을 보태는 겁니다. 그럼 절차를 거치면 될 건데요. 뭐가 급하다고 그저께 그때 뭐 한 6시 반인가 발표해버렸죠? 뭐 누굽니까? 유승민 의원 건으로 그 입 좀 막기 위해서 다른 기사가 필요해서 그걸 발표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쪽 방에서 회의하는데 처음으로 명단 보고 이쪽 방에서 먼저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지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자, 이런 일도 여당에서 유사상 처음으로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합니까?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어디에도 없는 여론조사로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 새누리당에서 141곳, 야당에서도 한 100여 곳 이상 했을 겁니다. 기가 찬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작이다 그러는데 저는 취지도 꼼수였고요. 결과는 대악몽이 되었습니다. 제가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곳곳에서 여론조사 과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소송이 잇따를 거고
보궐선거 수십 개 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뭐 한 명이 전화를 갖다가 2개씩 이렇게 받아서 1인 2표를 행사하고 1인 3표를 행사한 것도 있었다. 뭐 경남 남해 하동 사천,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뭐 그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여론조사를 돌린 사람이 남자 한 명의 전화를 다 받아가 여론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좀 물은 다음에 옆에 여자 있으면 또 좀 바꿔주라고.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여론조사 회사들이 응답률이 낮으니까요. 나눠가지고 1000명씩 채우는데 2개 회사가 빨리 채우려고 전화 돌린 김에 옆에 앉은 사람 있으면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특정 대답한 사람 옆에 있는 여자가 있다면 전화 바꿔줄 정도가 되면 그 사람하고 정치 성향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뭐 부인이거나 뭐 딸이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요.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80% 이상이 현역이 새누리당이 이겼다. 야당도 비슷할 겁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에서만 여론조사에 경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90건 이상 나왔고요. 실수로 350명을 중복조사한 데는 다른 후보들이 고소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현역 의원을 또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덮고 넘어가서 그냥 누구 성 해버리면 나중에 이분들이요 문제를 제기해서 당선이 무효가 되는 사태가 속출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은 참고 자료로 이용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다 그러면 5%와는 똑같은 건데요. 5% 얻은 사람은 31% 얻은 사람 사이에 35%가 당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심지어 서초을에서는 0.3%를 이긴 이혜훈 의원이 이겼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곳곳에 이런데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다음 선관위원장이요. 어제 등록을 앞두고 이 선비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와 현명한 선택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국민 주권의 실현과 책임 정치의 구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 유승민 의원 하던 소리를 똑같이 했네요. 선관위원장이. 그 힘의 근원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한 표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한 동력이고 한 표의 무게만큼 민주적 정당은 견고해지고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은 더욱 국민을 향하게 될 거다. 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도 진정 국민을 섬기는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 과정에서 솔선의 법을 지키고 떳떳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각 당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한민국 정당의 민낯을 다 보여버렸습니다. 국민은요,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 이런 당들이 내놓은 후보자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문제라든지 지금 각 당에 벌어지는 공천을 둘러싼 이 난리, 비례대표 공천 선정 과정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전화로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를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든지 했어야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른다 하고 나자빠지고 안심번호 제공이니 뭐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관위원장이 이런 선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돌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식당에 가가지고요. 국민은 메뉴가 2개밖에 없습니다. A 메뉴, B 메뉴 말고 C, D 메뉴를 먹고 싶은데 짬뽕을 먹거나 짜장면 먹거나 2개밖에 안 해요. 이러면 맛없는 짬뽕이나 짜장 2개 다 맛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울며 겨자 먹기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선택 아닙니까? 그러면 짬뽕이나 짜장면이 맛있게 올라오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게 하든지 선관위가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은요 후보로 그 지역구에 넣은 사람만 찍을 뿐이지요.
그리고 각 당에서 비례대표라고 해놓은 사람만 찍을 뿐이지 국민이 누구를 선택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럴 바에야 비례대표도요. 각 당이 이름 그냥 쫙 놔놓고 국민이 그 당에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서 거기에서 득표 많이 얻은 사람이 비례대표 순서대로 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 그러면요. 각 당에서 후보들을 그냥 등록한 사람을 쫙 놔놓고 국민이 그냥 A당에 10명, B당에 뭐 8명 있으면 그 중에 알아서 찍어가 제일 득표 많이 한 사람 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공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요. 완전히 그냥 기득권 썩은 인간들을 전부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니 뭐니부터 시작해서 줄 세우고 줄 서고 거기서 국민들이 고르는 부분을 가지고 선관위원장이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